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뉴미디어와 방송의 혁명적 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뉴미디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작용성과 공동체성은 뉴미디어를 어떻게 진화시키는지, 전 세계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IPTV와 OTT의 혁신성은 과연 무엇인지, 1인 미디어는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미디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달 미디어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전화 등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를 뜻합니다. 유무선 인터넷이나 인공위성,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전달하게 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상대되는 새로운 미디어라는 상대적 개념을 지닙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이후로 본격화되어서 근데 1980년대 이후로 전자적 기술이 더욱더 본격화되었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태동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를 뜻합니다. 뉴미디어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면서 더 편리하고 진보적인 기능을 가지는 미디어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신문이 온라인신문으로 바뀐다거나, 종이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로 바뀌거나, 기존의 비디오 게임이 디지털 비디오 게임으로 바뀐다거나,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확대되고 강화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미디어의 특성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는 그런 뉴미디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미디어는 컴퓨터와 통신기술, 미디어 결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뉴미디어는 영화, 그림, 음악, 언어, 문자 등 전통적인 전달 미디어에 컴퓨터와 통신기술,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이 갖고 있는 상호작용성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미디어는 방송, 통신, 출판 분야로 나눠서 보자면, 방송 분야에서는 디지털 위성방송, 주문형 비디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겠고, 통신 분야에서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바로 뉴미디어일 것입니다. 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전자신문, CD, 그 다음에 DVD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뉴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미디어라는 어떤 용어적인 그런 정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결합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미디어들을 뉴미디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미디어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되면서 미디어와 미디어의 상호작용 또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더 촉진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뉴미디어는 통신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사용자 또는 수용자들은 미디어를 더욱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양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런 것들이 문화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또는 사회적 관계의 세계화, 이런 식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를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창발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표하고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창작의 민주화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증가는 뉴미디어의 특징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건너뛰어서 아주 긴밀하게 경제적 활동을 벌이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거나 사회적 운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국가와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개인들조차도 국가 간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의 현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조차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어떤 활동 자체가 글로벌 문화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는 없는 가상의 커뮤니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거리, 지리적 경계를 초월해서 온라인으로 형성된 가상의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미디어에 관해서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나 미디어 연구자들 또는 정보통신 연구자들이 그동안 밝혀온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뉴미디어와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뉴미디어는 더 문화적인 실체와 패러다임 등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새로운 온라인 문화를 낳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른 문화와 자신들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으로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 문화와 연관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TS의 음악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국가와 인종과 언어와 종교를 초월해서 BTS의 음악을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뉴미디어의 사이버 문화 성격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을 통한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뉴미디어를 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은 과거의 유통 방식을 벗어나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많이 등장시켰죠. 우리가 아마존이나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 같은 곳에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영화나 음악과 아니면 글들을 자유롭게 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 기술을 통한 유통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뉴미디어도 뉴미디어의 정의를 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미디어를 규정할 때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영상 프로그램도 사용합니다. 프리미어도 사용하고 애프터 이펙트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통해서 더욱 뛰어난 영상,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뉴미디어에 대한 정의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존 문화 향유 방식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향유 방식이 결합하는 뉴미디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보다는 기존의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 새롭게 조정됐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축의 LP판이나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음반을 통해서만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음원을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음원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행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음악을 즐겨왔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기존의 것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향유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굉장히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작업들을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과거에는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통해서 그렸지만 지금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창조적인 작업이지만 이 작업 자체를 소프트웨어 자체가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사용자가 더 쉽고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수작업이나 다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수행을 더욱 빠르게 해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했던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미디어로서 굉장히 뉴미디어의 종류를 들자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제가 여기서 모든 뉴미디어의 사례 또는 현재는 그렇게 막강하진 않지만 앞으로 막강해질 거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뭐 가상현실 미디어 라든가 증강현실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뉴미디어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이지만 현재는 주된 미디어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미래적 의미가 큰 것보다는 현재에 굉장히 빠르게 주된 역할을 하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아마 IPTV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TV는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HD급 또는 FHD급 또는 4K급의 고화질 방송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주문형 비디오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들이 다른 거죠. 사실 IPTV 서비스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하나로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LGT라든가 SK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몇몇 주력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1566만 명이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IPTV가 유료 방송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이와 같이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지상파 텔레비전,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국 또는 케이블 방송국, 이들이 빠르게 이쪽 IPTV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IPTV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대단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지상파 어떻게 재전송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재전송료를 협상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현재 IPTV를 통해서는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만 보는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죠. IPTV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들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IPTV는 사실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케이블 TV처럼 채널별로 볼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에 케이블 TV가 제공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케이블 TV도 여전히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정체된 수준에 있습니다. IPTV가 빠르게 그 가입자 수를 늘려가면서 사실 케이블 TV도 이러한 주문형 서비스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채하기 전에 IPTV가 시장을 장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IPTV는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기술, 즉 물질의 특성을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디지털 기술과 그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지금 5세대 이동통신까지 갔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된 그런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VOD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방송사나 방송국이나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순서대로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나온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 중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어떤 그런 방식은 VOD를 좀 건너뛴, 그러니까 VOD보다 더 나간 OTT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탑 서비스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 TV 케이블보다 훨씬 편리하고 값싸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P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널별로 보기도 하고 IPTV를 통해서도 보게 하는 양쪽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IPTV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광고 행위를 그대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나올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제외하건 어떨지 모르지만 넷플릭스 OTT 서비스는 그야말로 VOD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 안에서 채널별 서비스를 볼 수가 없죠. 개별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었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어떤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송국별로 보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콘텐츠별로 볼 수 있는 방식이죠. 이랬을 때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OTT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광고를 하지 않을까요? 광고를 안 할까요? 그것은 좀 두고 볼 일이겠지만 기본적으로 OTT 서비스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디어가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항상 그건 광고 미디어로서 발전이 되었는데 OTT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까운 미래에도 광고 미디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OTT 서비스는 그동안 방송에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만들었던 모든 콘텐츠들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OTT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러한 OTT 서비스의 대표적 성공 주자로서 넷플릭스를 들 수가 있죠. 넷플릭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는 미국의 회원제 주문 비디오 웹사이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사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만 됐다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기
DVD 플레이어 등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리지널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인 그 넷플릭스만의 그런 자체적인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은 기존의 협찬이 아니라 거기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다큐멘터리나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만의 그런 콘텐츠조차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은 아마 킹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킹덤 지금 시즌 2까지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서 넷플릭스에서 직접 투자해서 만든 그러한 영화라고 하나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같은 드라마. 좀 요즘에는 이런 경계가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루에 1억 5천만 시간 이상이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 190여 개국, 작년 기준으로는 190여 개국에서 1억 830만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월 이용료는 7.9달러 정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이걸 한 3명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하나의 그 라이센스로 보통 3명 정도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 맥시멈으로 따지자면 이게 1억 5천만에서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 이걸 IP를 갖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런 거로 따지면은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넷플릭스는 그러면 OT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송인가요? 방송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뉴미디어와 방송의 혁명적 변화라고 한 것은, 이러한 방송은 사실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송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방송, 이것을 방송에 포함시킨다면 그야말로 혁명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방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적 변화, 방송의 혁명적 변화의 사례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인 미디어일 것입니다.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개인이 직접 자기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 기반의 또는 사진 기반의, 우리가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 또는 페이스북, 블로그는 텍스트 기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텍스트 기반의 1인 미디어가 계속 발달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음성 기반의 미디어입니다. 팟캐스트라고 들을 수 있겠죠. 팟캐스트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이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2017년 7월 기준으로 팟캐스트 사이트인 팟빵에 등록된 방송 수만 해도 1만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과 직접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좀 기울일 만한 것은 바로 영상 1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영상이 강력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영상의 형태로 세상을 보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정보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방식인 거죠. 따라서 영상 1인 미디어가 점점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이유가에 기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도 라이브를 하고 있고 유튜브도 라이브를 하고 있고 인스타에서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개인은
물론 자기의 커뮤니티에 기반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영상을 알릴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나온 2015년도에 집계한 적인데요.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20개의 사이트를 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 그 대부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부분, 거의 뭐 80% 이상이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 전통 매스미디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기존 매스미디어들이 했던 일을 이들이 대체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인 미디어가 기존의 매스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 방송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그냥 섣불리 내리기에 이전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자세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뉴미디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달 미디어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 IPTV와 OTT 서비스를 저는 굉장히 현재 중요한 뉴미디어로 꼽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도 또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OTT 서비스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와 IPTV는 광고의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광고를 중심으로 미디어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죠. 쉽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재밌는 내용을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